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아이고 1월달 들어 연일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이를 하도 꽉 깨물어 가지고 이가 아플 정도일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진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다가오는지 그러한 부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요. 오늘 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장 전체적인 것 흐름 보면, 자, 우리 지금 오늘 상승하는 종목 보면은 240개예요. 240개.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고요. 오늘 좀 거래소 보면 마이너스 1.49% 하락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 느끼는 건 한 마이너스 2.5% 그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단 삼성전자 거의 뭐 약보합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거의 보합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지켜줘 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종목들을 그냥 급락시켜 버리면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투심을 위축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우리 하락은 제가 봤을 때 외부적인 요인이냐 그랬을 때 그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 환율 보시면, 환율 같은 경우 지금 장중에는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끝날 때 살짝 올려놔가지고 1196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의 차트 흐름 보면 환율 차트 하나 살짝 좀 볼까요? 환율 차트 보면 근래 들어가지고 최고점이 1204원이었어요. 1204원이고, 오늘 이렇게 상승 최근 고점을 치고 올라가 주는 것 보면은 다시 한번 이번 주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게 되면 한 뭐 1200원 한번 더 테스트 할 가능성은 있지만 얘가 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그만큼 우리 이 경제 전체적인 체질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약세를 만들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같은 경우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오늘 이 시총 상위 종목 보면은 우리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66,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보합이죠. 오늘 하나 올라간 거라고는 셀트리온 정도가 강보합 정도 만들고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하락했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다 보니까 딱 지수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승 종목도 작고, 일단 중소형주 쪽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온 게 오늘 하락의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것은 결국 신용 물량이 떨궈져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 달 동안 하락했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건 한 마이너스 3, 4%만 더 떨어져 버리면 아마 좀 제대로 된 떨궈져 나가는 물량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 한번 이 신용도 한번 보면, 여기 신용인데 보면 23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떨궈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22에서 21자가 나오면 그게 이제 공포 구간 되면서 거의 1조 이상 나가게 되면은 시장 바닥 나오는 거죠. 이 차트 보더라도 이 작년 우리 시장 크게 움직임 없는데 신용은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오히려 9월 달까지 고점 만들고 이후 뭐 졸졸졸졸 하지만 떨궈져 나가는 모양새가 나왔느냐 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저점 22조 한 5천억? 그거만 딱 깨버리면 거기서 이제 물량 나오고 투매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 야간 선물 보면은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장중에 비해서는 지금 상승폭을 좀 많이 떨궈져 냈죠. 지금 일본 니케이는 강보합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해지수, 심천지수도 그냥 강보합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흐름을 보았을 때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결국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 체질이 아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 그럼 이 상승 유지해 가지고 상승 나올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미국 3대 지수 차트 보시면요. 미국의 S&P, 다우, 나스닥입니다. 엄청나게 방방방방 떨어뜨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윗꼬리 달면서 음봉 때려버리죠. 이게 뭐냐면 장중에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더욱더 위축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나오면서 얘네도 이제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내일 흔들고 양봉 나오면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올 수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미 야간 선물이 지금 상승 중에는 있지만 내일 분명히 좀 개파락하면서 흔들고 양봉 나오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권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좀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떨어질 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 2780까지 떨어졌고 거래소는 911까지 떨어졌어요. 이러면 진짜 한번 코스닥도 900 깨겠죠. 분위기상 아주 좀 험악한 자리에 와 있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래소의 저점, 단기 저점은 2770인데 그걸 좀 깨게 되면은 2750 하회하면서 거기서 일단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기 멋대로 변동성을 보여주니까 결국 거래소가 안정 찾으면 얘는 오르고 내리고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얘는 그냥 쫓아오게끔 만들면 돼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2700 오늘 80 했는데 내일 아마 2770 여기를 좀 하회하게 되면 단기 저점 라인은 한번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가 왜 이제 바닥에 다다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 달 동안 거의 뭐 한 달 동안 하락했어요. 한 달 동안 하락했는데 그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일단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 우크라이나 요것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유럽, 러시아하고 미국 간에 지금 뭐 일촉즉발일 것처럼 뭐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터뜨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중국이 뭐가 있죠?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거의 뭐랄까 지금 손 꼭 잡고 가잖아요. 지금 유럽, 미국하고 그래도 지금 붙여서 같이 갈 게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에서 지금 행사하고 잔치 벌이는데 거기다가 제밥 뿌릴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올림픽 지난 다음에 해더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크게 불거질 리는 없고 결국 뉴스가 그렇게 만드는 거고 결국 싸우지 않는다라면 지금 미증시 입장에서 하락하는 거 어차피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우크라이나 문제를 결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2월 달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일단 북한 문제는 그냥 우리만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계속 품고 가야 될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FOMC 회의에 대한 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떤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한 노이즈가 지금 시장에 많이 있는데 결국 그러한 노이즈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했다고 한다면 결국 FOMC 회의가 끝나는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다 안전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보자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월 달 바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월 달에 금리 인상.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하락한 부분이 일정 부분 녹아 있어요. 두 번째, 3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데 0.5% 할 수도 있어. 이 또한 시장에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로 인해서 시장이 일정 부분 하락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생각하고 있는데 뭐 4번, 8번 막 이런 식으로 시장에 공포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한 거 또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퍼링 2월 달에 종료할 수도 있어. 3월이 아니라. 뭐 이것도 일정 부분 시장을 하락시킨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QT 시장의 유동성 흡수하는 거 이 부분은 어때요? 파월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6월 달에 QT 없어. 한 연말쯤에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줬어요. 자, 그러면 요번 FOMC 회의에서 저는 결과가 딱 나왔는데 3월 달부터 금리 인상 시작합니다. 그럼 1월 달 금리 인상 이야기로 인해서 하락했던 건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되죠. 자, 3월 달 금리 인상하는데 0.5%가 아니고 0.25% 점진적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0.5%로 하락한 거 이것도 되돌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어이구 뭐 6번, 7번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는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요. 그 다음은 시장 여건 보면서 횟수를 늘려갈 겁니다. 어떻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가장 편안하게 던져주게 돼 있어요. 던져주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QT 같은 경우도 연말에 진짜 할까요? 아니에요. 시장 환경이 안 좋으면 6월, 7월에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때 할 때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은 자기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 올해 4번 할 거야 라고 하면 최소한 4번은 해야 돼요. 3번 하면 안 돼. 왜 3번 하지? 뭐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서 금리 인상 템포 못 맞추는 거야?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선 뭔가 말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실천해야 할 것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은 언론에다가 그냥 이렇게 던져줘요. 네가 대신 얘기해. 그러면서 어찌 보면 지금의 막 0.5% 1월 달 아니면 7번, 8번 가능성은 없지만 시장 어찌 보면 니네 대비도 해야 돼. 여기 이러한 이 3가지 얘기한 게 연준이 던져준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호들갑 떨고 있는 전문가들이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당신들 좀 대비해. 그래서 어찌 보면 이 1월 달의 하락은 우리 과거에도 그랬어요. FOMC 회의 전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FOMC 회의 전에 미리 1주 전, 2주 전에 매 맞아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체력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하락해요. 그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좀 도닥여줄 부분은 도닥여주고 또 던져야 될 건 던지면서 시장은 그래 뭐 이 정도는 우리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FOMC 회의 이후 이제 3월 달은 15일, 16일 그때일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은 어찌 보면 FOMC 회의에 대한 그 부담감도 없고 그다음에 중국이 동계올림픽 하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게 불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1월 달 주식은 뭐예요? 많이 하락하면 또 그만큼 올라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또 골이 깊으면 또 올라갈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충분히 일정 부분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저점은 정말 안 좋으면 목요일까지고 아니면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손절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고민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봄과 같은 종목들이 그런 게 있어요. 강하게 하락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또 강하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요. 그냥 계단식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는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일부러 횡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는데 내 종목 안 간다고 무조건 나쁜 놈 그러지 말고 걔가 갖고 있는 게 보니까 싹이 파릇파릇해. 분명히 잘 될 것 같아. 근데 의도적으로 그냥 거래 없이 질질질질질질 횡보시켜. 그런 애들도 버리면 안 돼요.
크게 갈 수 있어. 그래서 꼭 시장이 올라가니까 내 종목 안 간다고 미워하지 말고 왜 안 가는지, 안 가지만 걔가 갖고 있는, 내가 살 때 걔를 사야 했던 이유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건 보유하거나 비중이 작으면 조금 더 담아도 됩니다. 왜? 시장 좋을 때 안 가면 걔 타이밍 봐서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진짜 심리 싸움이고, 거기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고 팔면 되는 거지만 그 이면에 그 심리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겨내고 또 여기서 이겨냈을 때 더 큰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과거부터 해왔어요.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시장의 하락은 내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저점 다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저점이 올해의 저점이냐라고 할 때 아니에요. 향후 한 번 더 멋지게 하락할 날이 올 텐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이번 저점 끝나고 이제부터는 우리 좋은 반등만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또 그때 경각심을 줄 거예요. 조심하라고. 예. 자, 이제는 막 올라갈 때 거기에다가 종목 더 담지 말고 비중 줄이고 좀 현금 좀 만들어라. 왜? 분명히 또 하락할 거니까. 그 다음 하락은 지금의 하락 게임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렸는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분석에 의하면 분명히 저점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종목들 좀 하나하나 좀 볼게요. 우리 삼성전자. 결국 삼성전자가 왜 이 60일 이평선까지 왔을까라고 했을 때, 시장이 하락하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어찌 보면 이 8만 원, 이 가격대에 지켜줬어야 되는데 결국 못 지켜주고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분명히 시장 반등하면 이런 애들 그냥 가볍게 또 8만 원은 가요. 그러면 또 4, 5% 뛰기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얘가 더 떨어진다? 나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한번 사고, 요 자리에서 한번 사고, 그다음에 더 떨어지면 뭐 7만 원대에서 한 번 더 사게 되면은 시장은 여기서 그냥 무조건 죽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시 8만 원 테스트는 한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같은 경우도 없다면 사도 됩니다. 제가 항상 사자고 할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사면 안 돼. 두 번 산다라는 생각만 하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이런 종목.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 한번 사고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7만 원 초반까지는 또 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진짜 안 좋으면. 근데 지금 시장에서 과연 또 7만 원까지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어제 저점하고 오늘 저점 보면 어제 저가가 74,700원이고 오늘 저가가 74,700원이에요. 오늘 같이 더 개판 인장인데 결국 그 가격을 깨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내일 살짝 뭐 개파락하게 되면 거기가 저점 만들고 일정 부분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애증의 종목,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얘는 뭐라 그랬죠? 불확실성을 안고 간다 그랬어요. 결국 이 분식회계에 대한 게 선거 이후에나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그때까지 얘가 주가는 못 간다. 근데 만약에 조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얘도 올라갈 수 있는 건 제가 이 18만 원, 이 장대 음봉의 중간가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시고 조금 더 힘이 있어 그러면 2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얘가 더 갈까요? 라고 했을 때 못 가요. 거기 가면 아마 공매도 들어오면서 또 밀어낼 거예요. 왜? 해결된 게 없잖아요. 분식회계에 대해서 뭔가 매를 맞아버리면 얘는 오히려 악재가 그냥 터져버렸으니까 거기에 골문 거 터트리고 이제 약발로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여기서 행보하거나 좀 운 좋으면 18만 원, 20만 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철강주 갖고 있는 우리 포스코. 아따. 뭐 포스코라고 뭐 천하장사는 아니니까 시장 하락하니까 그냥 같이 하락한 거예요. 같이 하락한 거고 결국 오늘이 시장이 저점이었으면 얘도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이제 반등 쪽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 그럼 26만 원 이 깨는 자리가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콱 깨버리면 이 26만 원부터 반등은 여기 28만 5천 원, 60일 이평선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철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찌 보면 좀 길게 보면 얘는 10년물 국채하고 같이 연동시켜 보면 10년물 국채가 거의 1.9까지 갔다가 지금 이 조정주죠. 왜 조정주느냐? 올해 미 10년물 국채의 상단 라인을 2.0에서 진짜 맥시멈 2.5거든요. 그러면 1.9에서 그 2%까지 가는 건 그냥 며칠이면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정주고 또 횡보하고 그러한 시간이 걸쳐지면서 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얘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바닥 짚고 가게 되면 최근에 고점 나왔던 이 31만 5천 원 이런 거 여기까지는 뭐 엎어져도 가고요. 그 윗단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33만 원까지는 이 종목 그냥 올 한 해 열어놓고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현대미포조선. 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락을 해요? 라고 했을 때 결국 상승하기 위해서 하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선주를 그냥 일주일, 이주일, 한 달 그렇게 보고 간다면 결국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냥 한번 먹고 말았어야 돼요. 말았어야 되고 지금 자리는 충분히 이 추세대를 보면은 얼마든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추세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찌 보면은 68,000원 여기 매수 자리죠. 매수 자리가 됩니다.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모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해하고 내년도가 실적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고요. 결국 10년물 국채가 상승하면서 경기 민감주의 중심에 있는 게 조선, 철강, 건설. 이 건설 같은 경우는 한 종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 어차피 시장 죽으면서 같이 죽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기업이 잘못됐지만 걔로 인해서 큰 기업이 잘못되면 그 주변 거는 반사이익 받게 돼 있어요. 반사이익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건설 대형주보다는 일단 테마 쪽으로 보면 이 작은 종목을 봐야 되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한번 오래 볼 거야 그러면 건설 대형주 쪽으로 흐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주식은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위기 속에. 항상 공포를 막 할 때 막 언론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합니다. 막 해.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여. 그러다가 내 계좌 보니까 진짜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투매 나옵니다. 근데 투매하고 뒤돌아서 며칠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 거기가 정말 저점이야. 그냥 승질 나는 거죠. 승질 나는 거예요. 주식은 심리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때 내가 거기에 동조돼서는 안 돼요. 언론이라든가 모든 매스컴 그걸 액면대로 믿지 말고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 이 역발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우리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어찌 보면 한 달 동안 우리한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화가 된 거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이게 영원할까요? 반드시 얘기하는데 영원한 건 없어요. 다시 복이 될 겁니다. 결국 복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잘 참고 거기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도 새해 들어 복주머니에 돈을 챙겨 넣을 수 있는 2월 달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튼 힘든 1월 거의 다 끝나가는데 힘들 내시고 구정 지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시장 좋은 모습 연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